여러분, 사실 저는 이 비법을 말씀드리는 게 저에게는 손해일지 모릅니다. 왜냐면 약을 처방하고 진료를 반복하면 병원 수입은 더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저는 의사로서 양심상 진심으로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이 간단한 생활 습관 하나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입안이 찌꺼기가 낀 듯 텁텁하다고 감기 초기 증세인 줄 알고 병원을 찾아옵니다. 약을 먹긴 찝찝하고 안 먹자니 불편해서 그냥 버티다가 만성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자주 있지요. 그리고 식사 후에 양치를 해도 입냄새가 나는 것 같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 문제를 단돈 몇십 원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물 가글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효과가 2배가 되는 실천법까지 제가 오늘 처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은 충치, 입냄새, 인후염 등 입과 코, 목 건강 문제를 반복적으로 겪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비용, 치과 비용 너무 비싸잖아요?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입냄새, 감기, 비염, 충치까지 막는 생활 습관을 정말 쉽게 실천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지혜발굴 채널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걸 안 보면 아까운 건강비법은 몽땅 놓치게 됩니다. 10년 후에 더 건강한 나를 원하신다면 지금이 그 첫걸음입니다. 소금물 가글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 사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흔한 소금물로 감기며 입냄새며 그런 게 정말 나아지겠어? 싶었죠. 하지만 실제 환자들을 보며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몇 해 전입니다. 제가 진료를 보던 보건소에 75세 조복래 여사님이 오셨습니다. 목이 칼칼해서 밥도 잘 못 삼키겠고 요즘엔 입안이 자주 헐고 냄새까지 난다고 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잇몸 염증이 심하고 편도선도 살짝 부어 있었죠. 약을 처방해 드리려는데 여사님이 이러시더군요. 선생님, 나는 약 말고 평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을 계속 먹으면 내성이 생길까봐 겁나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 할머니가 하시던 소금물 가글 이야기를 꺼냈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살짝 넣고 목 깊숙이까지 가글해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딱 일주일만요. 정말 딱 일주일 뒤 여사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입안이 훨씬 덜 아프고 무엇보다 아침에 목이 시원해서 물도 잘 넘어간다고 하셨어요. 사실 소금물은 우리 몸하고 아주 잘 맞는 성분입니다. 우리 몸속 피, 땀, 눈물에도 소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극 없이 몸에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그 중에서도 0.9%짜리 소금물이 가장 좋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생리식 염수라고 부르는데 우리 몸속 체액과 비슷한 농도라 세균만 없애고 몸에는 전혀 해가 되지 않아요. 염증이 있거나 안에 세균이 번지고 있으면 우리 몸은 그걸 밀어내려고 물기를 더 모아요. 그래서 붓고 열이 나는 건데 소금물은 그 물기를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붓기가 가라앉고 목이 편해지는 거죠. 입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하고 나면 음식 찌꺼기, 단 음식 때문에 입안이 산성으로 변합니다. 그 산성 환경에서는 세균이 빠르게 자랍니다. 그런데 소금물은 그 산도를 중화시켜서 세균이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 단순한 원리가 충치도, 구취도, 감기도, 비염도 막아주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병원 가기도 꺼려지는 세상에서 집에서 언제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복래 여사님도 요즘은 매일 아침 목도 씻고 마음도 씻는다며 소금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이제는 손주들까지도 함께 가글을 하며 우리 집은 요즘 감기 걱정 없어요.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특별한 약도 복잡한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 소금 반 티스푼, 단 30초, 그걸 매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고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효과를 본 검증된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효과를 보시려면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소금을 잘 골라야 합니다. 그냥 아무 소금이나 쓰면 되지 않느냐고들 많이 물으시는데요. 여기에 작은 차이가 건강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제된 소금, 즉 우리가 흔히 반찬 만들 때 쓰는 하얀 소금은 불순물은 적지만 미네랄도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 파는 소금 중에는 요오드가 첨가된 것도 많은데요. 이건 가글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입안 점막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 소금입니다. 이 두 가지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입안 점막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항균 작용은 뛰어납니다. 특히 히말라야 핑크 소금은 염분은 낮지만 미네랄이 많아서 잇몸이 약하신 분들께도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소금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반 티스푼 정도 녹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입안이 따갑고 자극이 될 수 있으니 꼭 적당히 딱 반 티스푼만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든 소금물 가글은 우리 몸 어디에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입냄새 개선입니다. 입냄새는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의 고민입니다. 양치질을 아무리 해도 냄새가 남는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혀 뒤쪽이나 목 안쪽에 있는 세균 때문입니다. 이건 칫솔로 닿지도 않는 곳이지요. 그런데 소금물은 목 깊숙이까지 닿아서 그 세균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치와 잇몸 질환 예방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입안이 산성으로 변합니다. 이 산성 환경에서는 충치균이 잘 자랍니다. 소금물은 이산을 중화시켜서 세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당분이 많은 간식을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에겐 소금물 가글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감기와 편도선염 예방입니다. 추운 날씨나 환절기에 목이 쉽게 붓고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소금물로 목을 자주 헹구면 바로 목 점막에 달라붙은 세균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초기 감기 증상을 잡아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비염 증상 완화입니다. 코가 자주 막히고 아침마다 콧물이 흐르고 밤에 숨쉬기 힘든 분들에게 소금물 가글은 코 점막의 부기를 줄이고 비강을 청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글만으로도 콧속이 뻥 뚫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78세 김종순 어르신은 매년 가을이면 코가 막혀서 한밤중에 자주 깨셨습니다. 약을 먹으면 졸리고 먹지 않으면 또 숨이 답답했죠.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소금물로 입과 목을 헹구는 습관을 들이신 뒤엔 숨 쉬는 게 정말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요즘은 밤에 끙소리 안 내고도 푹 잡니다. 하시는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입안 염증과 구내염 예방입니다. 입안이 자주 헐고 혓바늘이 돋고 잇몸이 붓는 분들에게도 소금물 가글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회복을 빠르게 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소금물 가글 하나만 잘해도 입, 코, 목 이 세 곳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곳이 건강해야 먹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말하는 것도 편해지지요. 요즘처럼 병원 가기 부담스러운 시기, 하루 3번 소금물로 입을 헹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미국 질병관리본부 같은 의료기관에서도 소금물 가글을 감기나 입안 염증 완화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이 영상 덕분에 인생 바뀌었다는 어르신들의 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것도 제대로 해야 효과가 납니다. 소금물 가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을 쓰느냐, 소금을 얼마나 넣느냐, 언제 하느냐,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던 때 80세 김영선 어르신께 소금물 가글을 권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금물로 헹구면 좋다니까. 밥솥에 끓인 뜨거운 물에 굵은 소금 한 주먹 넣고 헹궜더니 입안이 헐어버렸어. 하고 오셨어요. 이 말씀 듣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좋은 방법도 잘못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다시 느꼈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자세히 가장 효과 좋은 소금물 가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꼭 이대로 해보세요. 정말 다릅니다. 먼저 물의 온도입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입안 점막을 데일 수 있고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돼 효과가 반감됩니다. 손등에 닿았을 때 따뜻하다 느껴지는 정도, 즉 체온보다 약간 따뜻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소금의 양입니다. 물 한 컵, 즉 종이컵 하나 분량에 소금 반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입안이 자극되고 잇몸이 약한 분들은 따가움을 느낄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적으면 효과가 떨어지지요. 소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일염, 히말라야, 핑크 소금, 전나트륨 소금 중 자극이 적고 미네랄이 풍부한 것을 사용하세요. 세 번째는 가글하는 시간과 횟수입니다. 하루 3번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외출하고 돌아온 후 한 번, 잠자리에 들기 전 한 번. 특히 자기 전 가글은 가장 중요합니다. 잠잘 때는 침이 줄어서 입안 세균이 번식하기 아주 쉬운 시간대거든요. 소금물로 미리 입과 목을 깨끗이 씻어두면 밤사이 입 냄새, 세균 번식, 목의 염증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가글할 땐 그냥 입안에 머금고 휘 돌리기만 하지 마시고 끄르렁 하듯이 목구멍까지 깊이 헹궈 주셔야 합니다. 최소한 30초 이상, 가능하면 2번에 나눠서 입과 목을 번갈아 가글하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습관. 가글을 하고 나서 최소 30분은 물이나 음료, 차를 마시지 마세요. 소금물의 항균 작용이 입안에 머물면서 세균 번식을 막고 점막 회복을 돕기 때문입니다. 바로 헹궈버리면 그 효과가 줄어들겠죠. 혹시 가글하고 나서 소금 맛이 너무 강하게 남는다면 30분 뒤에 미지근한 물로 한번 가볍게 헹구시면 됩니다. 처음엔 입에 짠맛이 남는 게 불편할 수 있지만 며칠만 하면 금세 익숙해지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식사 후에는 바로 가글하지 마시고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이가 약해져 있는데 그때 자극을 주면 치아 표면이 손상될 수 있거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물 온도는 따뜻하게, 소금은 반 티스푼, 가글은 하루 3번, 시간은 30초 이상, 가글 후 30분은 물 마시지 말기.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김영선 어르신은 그 뒤로 가글 방법을 정확히 지켜주셨고 요즘은 입도 개운하고 목도 편해서 말할 때마다 소리가 다시 또렷해졌어. 하고 웃으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닙니다. 내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이 입과 목, 코까지 지켜주는 큰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은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방법은 병원에서도 약국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저만의 비법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건 말 안 하고 저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진료를 보면서 약을 처방하고 계속 병원을 오가게 하는 게 수입에는 훨씬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걸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합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 중 감기, 충치, 비염, 입냄새 때문에 고생하던 분들이 한 달 만에 병원 문턱을 끊고 사셨거든요.
선생님, 이거 하나로 병원비 수천만 원은 줄었어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그 변화를 봐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조합은 단 3가지입니다. 하나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생강, 하나는 입안 상처와 구내염을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지만 정말 효과적인 재료, 녹차 티백을 우려낸 따뜻한 물입니다. 원래 마지막 재료는 유칼립투스 오일이었습니다. 코막힘과 비염 완화에는 정말 탁월하거든요. 하지만 향이 강하고 피부가 예민한 분들에겐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다 찾은 게 바로 녹차였습니다. 녹차는 입안에서 세균을 줄여주는 카테킨 성분이 풍부해서 충치균, 입냄새, 잇몸염증의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무엇보다 자극이 거의 없고 구하기도 쉽고 부담 없이 매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유칼립투스보다 훨씬 좋습니다. 84세 이호섭 어르신은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나서 식사하실 때마다 고통이 컸던 분이었습니다. 양치는 열심히 하셨지만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이 늘 문제였죠. 그분께 소금물에 녹차 티백 우린 물을 섞어 보시라 권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 실천하신 후 잇몸이 쑥 들어가고 입이 한결 시원합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조합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 번째, 생강. 목이 칼칼하고 자꾸 기침이 나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올 때 생강즙 한 방울을 소금물에 섞어 가글해 보세요. 특히 겨울철에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꿀. 입안이 헐었거나 혓바늘이 자주 돋고 잇몸이 민감한 분들께 추천합니다. 소금의 짠맛을 부드럽게 줄여주고 상처 회복을 도와줍니다.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주 소량만 사용하세요. 세 번째, 녹차.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나거나 입 냄새가 심하고 입안이 자주 헐 때 녹차 티백 하나를 따뜻한 물에 3분간 우려낸 뒤 그 물로 소금물을 만들어 가글하시면 됩니다. 입안이 훨씬 상쾌하고 개운해지는 걸 그날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3가지는 같이 쓰지 마시고 상황에 맞게 하나씩 그날 내 몸 상태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목이 아픈 날엔 생강, 입안이 헐었을 땐 꿀, 입 냄새가 심한 날엔 녹차, 이렇게 말이죠. 이건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보다 더 꾸준하고 더 강한 효과를 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은 병원에 오지 않고도 그 어떤 고급 치료보다 뛰어난 실천법을 배워가고 계신 겁니다. 지금부터 딱 일주일만 하루 3번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거기에 딱 한 방울 한 가지 재료만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입안이, 코가, 목이 어떻게 바뀌는지 몸이 직접 알려줄 겁니다. 어르신들께서 소금물 가글을 시작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선생님, 이거 매일 해도 괜찮을까요? 치아나 잇몸이 더 약해지진 않나요? 그 걱정 아주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주 듣는 질문들을 제가 진료실에서 들었던 그대로 정리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점과 오해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소금물 각을 매일 해도 되나요? 정답은 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입니다. 소금물은 항균 효과가 뛰어나지만 너무 진한 농도로 자주 하면 오히려 입안이 마르고 점막이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 한 컵 200ml에 소금 반 티스푼, 이 비율만 지키신다면 매일 해도 괜찮고 오히려 입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치아가 약한데 소금물이 이를 닳게 하진 않나요? 이 부분도 걱정하실 수 있지만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은 오히려 치아 건강을 지켜줍니다. 음식 먹고 나면 입안이 산성으로 변하는데 이 산성 환경이 충치균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에요. 소금물은 이산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잇몸 염증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음식 드시고 나서 바로 각을 하는 건 피해 주세요. 식사 후엔 치아 겉면이 살짝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0분쯤 지나서 각을 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세 번째 질문. 입이 자주 마르는데 소금물이 더 건조하게 만들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물 각을 후엔 바로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30분 정도 지난 후에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셔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가글을 하신 후에 입안이 너무 건조하게 느껴지신다면 꿀을 한 방울 넣은 가글법을 시도해 보세요. 꿀이 입안에 보습을 주고 자극을 줄여주기 때문에 건조함이 훨씬 덜해집니다. 네 번째 질문. 고혈압이 있는데 소금물 괜찮을까요? 이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소금물은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가글 후 뱉는 용도이기 때문에 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저염 소금이나 히말라야 핑크 소금을 사용하시면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글 후에는 꼭 완전히 뱉어내고 입안에 오래 머금지 마세요. 다섯 번째 질문. 구강청결제 대신 써도 되나요? 대부분의 구강청결제는 알코올이나 인공향료, 색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하면 오히려 입 안 점막을 건조하게 하고 입냄새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금물은 자연 재료만으로 만든 가장 안전한 구강청결법입니다. 자극이 적고 꾸준히 사용해도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께는 훨씬 좋은 대안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 한 달 정도 실천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효과가 없는 걸까요? 모든 건강 습관은 사람마다 느껴지는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3일 만에 변화가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2, 3주 후에야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나는 하루 한 번밖에 못하겠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번이든 세 번이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규칙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습관은 약보다 오래가고 습관이 쌓이면 약보다 강해집니다. 이렇게 한 번쯤은 누구나 가졌던 궁금증들, 이제 좀 마음이 놓이셨지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방법은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몸에 해로운 것도 아니며 그저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여러분은 이제 소금물 가글을 그냥 하나의 건강 팁이 아니라 진짜 내 건강을 지키는 일상 습관으로 만들 준비가 되신 겁니다. 지금까지 영상 들으신 게 그 어떤 건강 강의, 약값, 병원비보다 더 값진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작지만 큰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아끼는 옛날 이야기 하나 선물처럼 전해드릴게요. 예전 시골 외갓집에선 겨울만 되면 외할머니가 커다란 양은 주전자에 소금물을 데워 놓으셨습니다. 요거 한 컵이면 감기도 도망간다 하시며 우리 삼남매를 세워놓고 한 명씩 입을 헹구게 하셨지요. 그땐 참 귀찮고 짜기만 했는데 놀랍게도 그 집에선 한겨울에도 감기 걸리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 마을 사람들도 그 집 애들은 무슨 면역이 저리 좋냐며 부러워했답니다. 그땐 몰랐죠. 그 단순한 습관 하나가 얼마나 깊은 지혜였는지를요. 지금은 병원도 많고 약도 많지만 진짜 건강을 지키는 건 비싸고 복잡한 게 아니라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 하나라는 걸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누군가는 이 이야기 하나로 병원에 가지 않고 겨울을 편안히 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금물 가글 경험이나 궁금한 점, 느낀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댓글이 또 다른 어르신에겐 큰 용기와 실천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발굴 채널은 늘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을 위해 정직하고 따뜻한 이야기만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한 가지 지혜,
넝쿨째 얻어가시길 바라며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